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세상,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가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중간 주택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주춤합니다. 여름방학 성수기를 맞아서 한인들의 모국 관광 또 유럽 관광 수요가 지난해보다 늘어났습니다. 아람브라 지역에서 절도 미수 행각이 발생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번에도 몰래카메라가 사용됐습니다. 경찰은 주민들에게 몰래카메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얼바인 지역에서는 음식 배달원 행세를 하면서 주택 침입 절도 행각을 벌였던 한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이번 주말 남가주에 폭염이 닥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일부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110도까지 이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남가주의 일부 해안가 접근은 금지됐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일부 해안의 박테리아 수치가 인체에 해로운 수준까지 치솟았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8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5천 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지난 1분기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2,376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159억 달러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의회가 부족한 병력 자원을 확보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의회 여야 대표단이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도에서 티베트의 정신적인 지도자 달라이라마를 만났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북러 조약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군사와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고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한 달여 앞둔 가운데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상현 의원, 원희룡 정부토부 장관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LA 다저스가 콜로라도와의 경기에서 난타전 끝에 6대7로 패했습니다. 오타니 선수는 5타수 2안타 3타점을 기록했습니다. NBA 시즌이 마무리된 가운데 선수들의 연장 계약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디애나는 파스칼과 4년 1억 8,950만 달러에 재계약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84.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78도로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6월 20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주택 중간 가격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 내려올 일은 없겠죠.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인데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주택 중간 가격은 주춤한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정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주 부동산 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가주의 단독주택 중간가격은 90만 8,04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달인 4월보다 주택가격이 4,000달러가 오르면서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난 4월 가주는 처음으로 주택가격이 90만 달러 선을 돌파한 바 있습니다. 가주의 평균 주택가격이 지난달 올랐지만 LA와 오렌지 카운티, 샌프란시스코와 샌디에고, 벤츄라와 샌버나디노 카운티 지역에서는 지난달 주택 중간가가 변동이 없거나 미미한 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주에서 주택 중간가가 가장 높은 지역은 산 마테오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5월달 주택 중간가격이 240만 달러를 기록해서 11% 이상 치솟았습니다. 남가주에서는 요즘 주택 중간가격이 치솟고 있는 지역이 도심보다는 서벌브로 나타났습니다. LA론에서는 샌프란도 밸리 지역의 주택 중간가가 상당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할리우드의 지난달 주택가격은 지난해에 비해서 3%가 하락했고 2022년 12월 이후 계속해서 하락세입니다. LA 센트럴 지역에서도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할리우드에서는 팬데믹 이전에는 젠트리피케이션의 물결을 겪으면서 새로운 비즈니스나 주민들이 많이 유입됐고 새 집이 지어지거나 낡은 집이 리모델링되면서 주거 비용도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비즈니스가 문을 닫으면서 상업용 빌딩의 공실률이 높아졌고 노숙자 텐트도 많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졌습니다. 할리우드 외에도 LA 다운타운이나 범죄가 많은 타운 동쪽, 메가더 공원 주변 지역들의 주택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심의 홈리스, 범죄 문제를 벗어나 교외로 피난처를 찾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업계는 전하고 있습니다.
교외로 이동하는 주민들이 늘어나는 또 하나의 이유는 LA 다운타운의 역할이 예전보다 축소됐다는 점입니다.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늘면서 다운타운에 빈 사무실이 늘어나 직장 때문에 다운타운 근처에 거주해야 할 이유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미국의 전국 평균 주택 가격은 코로나 팬데믹 시작된 이후 50% 가까이 상승했다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온라인 부동산 중개회사인 레드핀은 최신 자료를 통해서 미국의 평균 주택이 2020년 이후 47.1% 상승했다고 밝혔다고 팍스 비즈니스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중간 매매 가격은 최근 39만 4천 달러에 달했고 높은 금리와 보험 비용으로 주택 위기가 심화되면서 주택 구매 비용을 새로운 기록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은 감당할 만한 집을 찾는 것을 포기하고 있다고 방송은 덧붙였습니다. 한편 팬데믹 기간에 급등했던 일부 지역은 하락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팬데믹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도시들로 꼽혔던 텍사스주의 샌안토니오와 오스틴, 플로리다주의 템파 가격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남가주 지역에 폭염이 찾아올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5월까지 LA가 날씨가 좀 너무 선선한 거 아니냐? 라고 했는데 너무 극단적이죠. 갑자기 또 폭염이 금방 찾아왔습니다. 현재 중북부와 동북부에 형성된 열돔이 서쪽으로 확장되면서 남가주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전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립기상청이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내일부터 주말 내내 LA 지역은 90도대까지 낮 최고 기온이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샌퍼난도 밸리 경우 100도에 이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들으신 대로 미국 중북부, 동북동 지역에 형성된 열돔이 지표면을 달궈서 이 일대 일부 지역에서는 수십 년 만에 가장 더운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의 기후예측센터는 어제 예보를 통해 폭염이 앞으로 며칠간 중북부에서 오하이오강 일대와 오데호, 동북부, 동부에 이르는 지역에 지속해서 영향을 미친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일대 다수 지역에서는 오늘까지 체감 온도를 나타내는 열지수가 화씨 100도에서 105도에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고 온열 질환에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열돔은 고기압이 강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뜨거운 공기를 가두는 현상입니다. 공기가 마치 풍선처럼 가두어진 가운데 뜨거운 햇볕이 열돔 내 공기를 오븐처럼 계속 가열하며 폭염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앞서 텍사스주와 아리조나, 오클라호마주 등 중부, 남부 지역도 지난달 하순부터 열돔으로 인한 폭염에 시달려왔습니다. 이제 여름방학 시즌입니다. 성수기를 맞아서 한인들의 모국 관광, 유럽 관광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중고 대학생들이 여름방학에 들어가면서 모국 관광과 유럽 관광길에 오르는 학생들, 가족들 단위 관광객들로 인해 이달 한국행과 유럽행 좌석은 대부분 솔드아웃된 상태입니다. 최근 수년 새 모국 관광에 나서는 한인들이 일본이나 타일랜드, 중국, 홍콩 등 아시아 국가를 함께 여행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모국행 비행기 티켓의 수요는 지난해보다 더 늘어난 상황이라고 업계는 전했습니다. 6월달이 최성수기로 급하게 한국으로 나가야 하는 경우에는 이코노미 왕복 티켓 가격은 많게는 3,800달러까지 오르게 됩니다. 해양여행사의 최선희 대표는 한국의 경우 경조사로 인해 급하게 출국해야 되는 경우가 꽤 있어서 비싼 가격으로 한국행 티켓들을 구매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전했습니다. 최성수기가 끝나고 중간성수기로 접어들어가는 7월부터는 한국행 항공편 티켓이 한풀 꺾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좀 안정기에 접어드는 이제 한 1,800불대 이제 1,800불대 가질 수 있는 거는 시기는 7월 5일부터가 이제 중간 성수기로 내려가요. 편도 자체가 2,000불이 넘을 때가 많고요. 파리올림픽 특수로 유럽행 항공편의 경우 올 여름 수요가 몰립니다. 유럽행은 여름방학 한인 등 미주 전역의 대학생들은 물론 단체 관광객들의 단골 인기 여행 목적지입니다. 미리 한 2, 3개월 전부터 계획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바로 가는 케이스로 항공을 비싸게 주는 사람은 아무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유럽은 워낙 또 외국분들이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비싸요. 다급하게 사시면은. 성수기의 저렴한 유럽행 항공편 티켓을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유럽행 항공편 티켓을 구매할 때는 최성수기를 피해 미리 티켓을 구하기 위해 사전에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럽행 항공편 티켓은 경조사가 있는 모국행과 달라 급하게 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저렴하게 구하기 위해서는 최성수기를 피해서 사전에 티켓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습니다. 라디오설 뉴스 이윤입니다. 알하무라 지역에서 감시 카메라가 숨겨져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지역 주민들에게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외 로컬 소식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알함브라 지역에서 절도 행각 시도가 보고된 주택 앞 수풀 속에서 감시 카메라가 숨겨져 있는 것이 발견돼 경찰이 지역 주민들에게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 17일 샌 게브리엘 밸리 지역 1900 블락 사우스 프림로즈 에브뉴에 위치한 주택에서 절도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주택 앞 수풀 속에서 감시 카메라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감시 카메라는 절도 피해를 입은 주택을 향해 고정돼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지난 17일에 부엌 창문을 강제로 열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을 시큐리티 알람 회사 측으로부터 통보받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알함브라 경찰국은 경찰국 웹사이트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주의보를 발령하고 집 주변 수풀에 감시 카메라가 숨겨져 있지는 않은지 주의 깊게 살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서 가든 그로브와 글렌데일, 치노힐스, 로스트힐스, 칼라바사스 등 남가주 곳곳에서 집 앞마당이나 집 앞 수풀 속에 감시 카메라가 숨겨져 있는 발견돼 경찰이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절도범들은 집주인이 비는 틈을 타 주택 침입 절도 행각을 저지르기 위해 집 앞 수풀에 감시 카메라를 숨겨놓고 집주인의 동태를 살피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바인에서 음식 배달원 행세를 하며 주택 침입 절도 행각을 벌여온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몰로비아에 거주하는 37살의 마커스 앨런 코너는 18일 오후에 어바인 경찰국에 체포됐습니다. 어바인 경찰국에 따르면 용의자는 음식 봉지를 들고 집과 아파트를 방문하는 모습이 감시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용의자는 음식 배달원인 척 행세하면서 집문을 두드린 다음 인기척이 없으면 창문에 쳐진 방충망을 제거하고 집에 침입하려다 적발됐습니다. 경찰이 입수한 비디오에는 용의자가 아파트 안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용의자가 최소 4건의 절도 사건을 저지른 것이 확인됐다며 추가 피해자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6월 20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올해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 오늘 출근길 보다 밝은 햇살과 함께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도 어제보다 3, 4도가량 올라서 평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에 내일 낮 기온 오늘보다 2, 3도가량 더 높아져서 내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웃돌기 시작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주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은 이번 주 중에 가장 더운 날씨를 보입니다. 특히 밸리와 인란드 엠파이어를 비롯한 일부 지역은 100도를 넘는 세 자릿수의 불볕더위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8도, 밤 최저 기온은 61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1도, 61도, 밸리와 인란드 엠파이어 지역은 88도, 60도, 해안 지역은 71도, 60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대체로 흐리고 무더위 계속됩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72도, 낮 최고 기온은 94도 예상됩니다. LA 지역 치안 불안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LA 경찰국 경관 감소 현상이 여전히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PD 경관수는 올 들어서도 매달 감소세를 이어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은퇴 등으로 LAPD를 빠져나가는 인력보다 들어오는 신입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인력 충원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보완할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위원회 회의에서 보고된 LAPD 인력 현황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으로 LAPD 내 총기 소지와 수사 및 체포 권한이 있는 현장 경관은 총 8,79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달 새 20명이 줄었고 1년 전과 비교하면 230명이 감소한 것입니다. LA시에서는 최초로 시의 헌법인 시헌장 개정위원회가 설립됩니다. 위원회는 오는 2026년 11월 주민투표에 붙여질 LA시의회 의석수 확대안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LA시의회는 지난 18일 LA시 사상 최초의 시헌장 개혁위원회를 설립하는 안을 참석 시의원 13명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위원회는 13명으로 구성되는 가운데 인선은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일단 4명의 위원은 시장이 지명하고 시의장과 부시의장이 각각 2명씩 지명해서 시의회의 전체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일단 이렇게 임명된 8명의 위원이 5명을 추가로 지명해서 시의회 인준을 받아 모두 13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2026년 11월 주민투표에서 붙여질 시의회 의석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시의회 개혁안을 개발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홍보를 하고 다양한 기관과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6년 1월까지 시의회 심의에 붙여질 개혁공관 초안을 준비하고 시의회는 이것을 검토 수정해서 2026년 4월 2일까지 승인할 예정입니다. 이 승인된 안이 2026년 11월 주민투표에 붙여져서 유권자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가주 전역에서 소매 절도를 벌여왔던 용의자 19명이 무더기로 체포됐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여러 수사기관의 협력으로 소매 절도 용의자 19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조직 절도단에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도와 절도, 떼강도, 기물 파손 등을 위해 공모한 것으로도 드러났다라고 전했습니다. 체포된 이들 중 7명은 중범 혐의를 받고 있고 12명은 경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도 30대 한인 여성을 집안까지 쫓아들어가서 흉기로 40여 차례나 무참히 찔러 살해한 혐의로 체포 기소된 흑인 남성이 범행 2년이 지나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뉴욕 맨해튼 검찰은 노숙자인 아사마드 네 씨가 지난 18일 열린 재판에서 크리스티나 이 씨를 살해한 혐의를 시인했다면서 이 사건은 성적인 동기에서 촉발된 중범죄로 피고인은 2급 살인과 1급 주택 침입 혐의가 적용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아사마드 네 씨는 다음 달 30일로 예정된 최종 판결에서 최소 30년형에서 최대 종신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TV 드라마 유포리아 등으로 인기를 끈 헐리우드 배우 제이콥 엘로디가 딥페이크 음란 동영상 확산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엘로디 이미지가 합성된 딥페이크 동영상이 X에서 확산 후에 총 30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당 동영상은 브라질에 거주하면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19살 남성이 2년 전 자기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그는 이 동영상이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것에 대해 이것은 말 그대로 내 영상이다, 딥페이크가 점점 더 소름 끼친다라고 SNS에 썼습니다. NBC는 이 딥페이크 동영상에 노골적으로 성적인 장면을 담고 있으며 영상 속에 드러난 몸은 엘로디 모습과 분명 다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엘로디 측은 아직 이에 대해 응답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루이지애나주가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기독교 10계명을 의무적으로 게시하게 하는 법을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유치원부터 주립대학에 이르기까지 루이지애나주의 모든 공립학교의 교실, 강의실에 크고 읽기 쉬운 글꼴로 10계명을 포스터 크기로 만들어 게시하는 것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교 분리를 위한 미국인 연합과 종교로부터의 자유재단 등의 단체들은 이 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이들은 성명에서 정치인들은 공립학교의 학생과 가족에게 자신이 선호하는 종교적인 교리를 강요할 수 없다면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인들에게 무료 직업교육을 제공해왔던 재미 한인 직업교육센터가 여름학기를 개강합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핏 테크니션을 비롯한 다양한 인기 과목에서 전현직 전문가들이 강연할 예정입니다. 여름학기가 시작되는 7월 8일까지 접수를 받지만 각 과목 선착순 조기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서두르는 게 좋다라는 게 재미 한인 직업교육센터의 이야기입니다. 수업은 핏 테크니션 반, 패턴사반, 샘플사반, 옷 수선반, 컴퓨터 패턴반, 그레이딩 마킹반, 그리고 ESL 영어반 등이 있으며 7월 8일부터 9월 21일까지 재미 한인 직업교육센터에서 각 과목 주 1회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수업이 진행됩니다. 단 옷수선과 ESL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진행되는 오전반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재미한인직업교육센터의 엄은자 원장은 코로나 이후 피테크니션의 구인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에 맞춰 피테크니션반을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직종은 요즘 해외 수입을 주로 하는 의류 산업체에서 상품 무리를 최종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마지막 보정 작업을 수행하고 마네킹 옷을 입혀놓고 잘못된 것을 수정해 생산 공장 원창자에게 보내 의류 상품을 최종 완성하는 직업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어의 경우 타이종 회사에 취업해도 평소 영어로 대화하며 일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돕기 위해서 새롭게 마련된 수업이라고 밝혔습니다. 수강료는 무료고요. 교재비, 프로그램비, 재료비 등은 수강생이 부담해야 합니다. 재미한인 직업교육센터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 213-200-5775, 213-200-5775번으로 하면 됩니다. 오는 8월부터 한국으로의 직항 하늘길을 다시 여는 멕시코 국적 항공사 아에로멕시코가 한국과 멕시코 간의 국민과 기업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8월 1일부터 멕시코시티와 인천을 직접 연결하는 이 노선은 매일 운항됩니다. 중남미로의 직항 항공편이 생긴 것은 지난 2022년 6월 직항이 잠정 중단된 이후 2년여 만입니다. 멕시코 산업의 수도라고 불리우는 몬테레이와 그 주변 위성 도시에는 현재 LG전자와 기아를 비롯해 300여 개의 한국 기업 관련 법인이 몰려있는 곳입니다. 세계적으로 고액 자산가들의 이주가 늘어난 가운데 올해 한국의 부자 순유출 규모가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영국 투자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앤파트너스가 공개한 2024 헨리 개인자산 이주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힌 것입니다. 한국의 고액 자산 보유자 순유출은 올해 1200명으로 중국, 영국, 인도에 이어서 4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입양인과 가족, 입양 관련 봉사자 등 수백 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뿌리 찾기 경험 등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연례 행사가 열립니다. 미국 입양 한인 가족들의 모임인 한미 입양가족 네트워크 KAAN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일리노이즈 로즈몬트의 더 웨스틴 오헤어 호텔에서 대표성과 가시성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주류 언론에서 다루는 입양인의 스토리가 어떻게 일반인들에게 전달되는지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면서 아시아계 미국인으로서의 경험을 나누고 또 지나온 삶을 돌아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행사는 21일 케이트 보잭 회장 등이 참여하는 리더십 서밋을 시작으로 정체성 형성과 결혼, 이혼, 친가족 상봉과 재결합까지 입양 가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과 관련된 40여 개의 세션이 진행됩니다. 전 세계 인터넷 세상에서는 어떤 일들이 주목을 받고 있을까요? 세계적인 화제의 소식 KBS가 모아봤습니다. 영국 남부평원에 있는 선사시대 거석 유적지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스톤헨지.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이곳으로 돌진하더니 주황색 물감을 분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영국 환경단체 저스트 스톱 오일 소속의 활동가들입니다. 이 단체는 영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에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세계적인 명화에 수풀을 끼얹거나 활동가의 몸을 접착시켜 세간의 이목을 끄는 과격한 방식으로 유명합니다. 해당 단체는 이날 경찰에 체포되는 영상까지 올리면서 이 물감은 옥수수 가루로 만들어져 비에 씻겨 나갈 테지만 기후와 생태 위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기차가 다가오는 철로 위로 갑자기 뛰어나온 외국인 관광객. 위험천만한 상황인데도 대수롭지 않은 듯 팔을 벌리며 포즈를 취합니다. 그러자 놀란 주민 한 명이 다급히 관광객을 붙잡고 철로 밖으로 끌어냅니다. 이곳은 베트남 하노이의 이색 관광 명소인 기찻길 카페 거리입니다. 철로 바로 옆에서 지나가는 기차를 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전 세계 관광객 사이에서 사진 촬영 명소로도 꼽혔지만 안전상의 문제로 2022년 하노이 당국은 이곳 카페 거리 운영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상인들은 카페 영업을 계속했고 인생 사진을 남기려고 위험을 무릅쓰는 관광객도 몰리면서 이 같은 돌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당국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며
안전을 위해 관광객 출입과 보안 검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종 중장비와 수십 명의 인력이 대형 수조 2개를 수송기 안으로 조심스럽게 옮깁니다. 사람들이 이토록 공을 들이는 이유, 살아있는 흰고래 벨루가 2마리를 옮기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 벨루가들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의 한 수족관에서 남겨져 있었는데요. 멸종위기 동물인 이들을 구하고자 전 세계 전문가들이 손을 걷어붙였고 이날 육로와 비행기를 통해 스페인 발렌시아에 있는 해양 수족관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합니다. 워낙 몸집이 큰 동물이니만큼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는데요. 폭탄이 떨어지는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12시간을 운전한 끝에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오데사까지 이동했고 이후 국경을 넘어 몰도바에서 스페인으로 가는 수송. 북한 방문을 사실상 당일치기로 마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곧바로 베트남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아시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는데 아시아인들이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들 있죠. 시간 약속입니다. 잘 통할까요? KBS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은 어제부터였지만 이번에도 늦었습니다. 공식 환영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또람 베트남 국가주석은 포옹으로 유대감을 과시했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서로의 적대 국가는 동맹과 조약을 맺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또 2012년 맺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확인하고 무역과 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특히 베트남의 원자력 산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베트남은 과거 공산주의 이념을 공유한 러시아의 전통적 우방국. 하지만 중국과 북한에 이어 베트남으로 온 건 국제적 구립 이미지를 벗어나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넓히려는 시도로도 읽힙니다. For Putin, the trip is to signal that Russia is not isolated in Asia despite the Ukraine war. 베트남은 지난해 바이든 미 대통령을 초청하는 등 주요 강대국들과 두루 잘 지내며 실리를 쫓는 이른바 대나무 외교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아시아 대부분 국가들의 부정적인 인식도 여전합니다. 여기에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까지. 그래서 푸틴 대통령의 이 같은 시도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미국은 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이 심화되는 것을 우려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냉전 이래 가장 강력한 북러 간의 조약이 맺어졌다는 평가가 있다는 가운데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는 비난이 나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맺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두고 미국은 두 나라의 깊어지는 협력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 심화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준수 등에 관심이 있다면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동향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나라도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위한 발판을 제공해선 안 된다면서 러시아의 전쟁과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 조달을 동시에 비난했습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도 그간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 심화를 우려해왔다는 입장을 밝히며 우크라이나는 물론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다 강력한 북한, 러시아의 협력과 마주한 한국, 일본에 대한 지속적 지원 의지를 밝힌 걸로 풀이됩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정 체결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결정이나 결의를 뻔뻔하게 무효화한 거라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에 대한 제재가 여전히 불충분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북러 간 협정을 두고 냉전 이래 가장 강력한 협정, 대러시아 무기 지원으로 북한이 얻은 가장 눈에 띄는 보상으로 평가했습니다. 불과 6일 전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맺은 안보협정에 대한 응답이라는 해석도 내놨습니다. This is what could be unfolding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as these two leaders hope to reshape the world order. 외신들은 향후 북한 핵 프로그램 억제를 위한 국제적 노력이 더 축소될 수 있다고도 진단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8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5천 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전망치를 소폭 웃도는 수준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6월 2일부터 8일 직전 주간에 들어서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른 데 이어 뒤따른 주간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었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5,000건이 늘어났습니다. 높은 수준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 지속은 미국의 노동시장 과열이 해소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노동시장 과열이 인플레이션 고착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고용 관련 지표를 눈여겨보고 있는 중입니다. 상무부는 지난 1분기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2,376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159억 달러 증가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국내 총생산 GDP에서 경상 적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4분기 3.2%에서 3.4%로 확대됐습니다. 1분기 수출이 5,161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23억 달러 증가한 반면 수입은 7,939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154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안전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보잉사가 당국의 눈을 피해 결함 부품을 숨겼다는 증언이 상원 청문회에서 공개됐습니다. 이렇게까지 공개되면 보잉사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 추락사고 유족들은 최대 246억 달러가 넘는 벌금과 당시 경영진 기소를 요청했습니다. YTN입니다. 보잉 항공기 추락사고 유족들이 워싱턴 국회의사당 앞에 모였습니다. 지난 2018년 인도네시아와 2019년 에티오피아에서 발생한 두 건의 추락사고로 탑승자 346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모두 보잉 737 맥스 기종 피해자들입니다. 소송에 나선 유족들은 보잉에 최대 246억 달러, 우리 돈으로 34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당시 경영진을 기소하라고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To me, justice is for them to held accountable and be criminally charged and to face us in trial. Give us our day in trial with them. 앞서 2021년 보잉은 두 사고와 관련해 25억 달러에 합의했지만 피해자들은 추가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족들 변호사는 미국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기업 범죄라며 거액의 벌금과 경영진 기소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전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는 보잉사가 당국의 검사를 피하기 위해 불량 부품을 숨겼다는 증언이 공개된 지 하루 만입니다. 청문회장에 출석한 보잉 회장은 유족들 앞에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I would like to apologize on behalf of all of our Boeing associates spread throughout the world, past and present, for your losses. They're gut-wrenching. And I apologize for the grief that we have caused. 하지만 보잉의 사과를 믿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지난 1월엔 미국 5,000m 상공 비행 도중 동체에 구멍이 뚫리면서 비상 착륙했고 비행 중 급강하면서 50여 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미 연방항공청은 최근 사고를 포함해 불량 부품이 보잉 항공기에 사용됐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잉은 항공기 안전 문제에 따른 재정 악화 등이 겹치면서 올해 주가가 30% 넘게 폭락했습니다. YTN 정준입니다. AI 대장주 엔비디아 주가가 최근 연일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이 회사에 5년 전에 입사한 직원이라면 이미 100만 장자가 됐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경제매체 벤진가에 따르면 엔비디아 주가는 AI 열풍에 힘입어서 지난 5년간 무려 3,450% 상승했고 올해 들어서만 167%나 올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감안할 때 5년 전에 입사한 직원은 현재 100만 장자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엔비디아의 중간 관리자는 스탁옵션과 전반적인 주식가치 상승으로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추산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돈방석에 오른 이 엔비디아 경영진들은 재정적으로 충분히 안락한 상태가 되면서 일할 동기가 사라져 회사 일을 마치 반퇴직한 것처럼 운영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에 의한 일자리 대체가 가장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융 부분이 꼽혔습니다. 시티그룹은 AI 관련 보고서를 통해 은행 업무 54%가 자동화되고 추가로 12%의 직무에서 AI에 의해 생산성 향상 등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은행 업종에 이어서 보험, 에너지, 자본시장, 여행, 소프트웨어, 그리고 소매,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공공서비스, 자동차 등의 업종 순으로 AI에 의한 업무 자동화 정도가 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주요 은행들은 직원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지난해부터 서서히 AI를 도입해 각종 실험을 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연방의회가 부족한 병력 자원을 확보할 방안을 고민하면서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가 지난 14일에 가결 처리한 국방 수권 법안에는 이 관련 법을 개정해서 여성도 당국의 징병 대상으로 등록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미국은 현재 모병제를 운용하고 있지만 18세에서 25세 남성 대부분은 당국의 징집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의회가 여성을 징집 대상으로 고려하는 이유는 미국이 최근 몇 년 군에 자원하는 인력이 줄면서 신병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무력 분쟁이 격화하면서 전면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는 싸움이 격화하면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를 침공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고 이스라엘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라고 맞받았습니다. YTN입니다. 지난해 10월 가자 전쟁이 발발한 이후 하마스와 연대 차원에서 이스라엘 북부를 공격해온 헤즈볼라. 최근 이스라엘 공습으로 최고위급 지휘관이 사망한 이후 공격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수백 발의 로켓과 드론으로 이스라엘 북부를 공격하면서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는 싸움이 격화하면 갈릴리도 침공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갈릴리는 레바논과 접해 있는 이스라엘의 최북단 지역으로 헤즈볼라가 주요 공격 목표로 삼았던 곳입니다. 나스랄라는 전면전이 벌어지면 이스라엘의 어떤 곳도 자신들의 무기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날 전황평가회의에서 레바논 공격을 위한 작전 계획을 승인한 이스라엘 역시 전면전 등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정보 시스템을 강화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할레비 참모총장도 갈란트 장관에게 높은 수준의 준비 태세를 마쳤다면서 올바른 결정을 할 준비도 돼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1년 가까이 이어지는 가자 전쟁에 더해 중동에서 또 다른 전면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지구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하마스에 잡혀간 뒤 258일째 풀려나지 못한 116명의 인질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미국이 추정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인질에 관한 최신 정보를 잘 아는 미국 관리는 현재 생존한 인질은 50명 정도라며 이것은 이스라엘의 정보 등을 기반으로 추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리의 설명대로라면 미국은 나머지 66명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셈입니다. 이스라엘이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사망인질 추정치 41명보다 25명이나 많은 것입니다. 이슬람 최고 성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와 메디나에서 불볕 더위 속에 치러진 성지 순례 동안 사망자가 1000명을 넘겼다고 AFP 통신이 자체 집계했습니다. AFP 통신은 각국 공식 발표와 외교 공관 설명을 토대로 자체 집계한 바에 따르면 하지 기간 사우디를 찾은 약 10개국 방문자 중 1081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틀 전 550명에서 2배로 뛴 수치입니다. 사우디 당국은 지난 19일에만 2,700명이 넘는 온열 질환 사례가 보고됐다고 밝혔지만 사망자 통계는 공개하지 않았었습니다. 사망자 국적은 이집트를 비롯해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인도, 요르단, 이란, 세네갈, 튀니지, 이라크 등이었는데 환자가 현재 3,000명을 육박하는 데다 실종자도 다수여서 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LA 다저스가 지금 콜로라도와의 원정 4연전, 지금 주중 4연전을 치르고 있죠. 어제 콜로라도와의 경기에서 LA 다저스는 난타전 끝에 6대7로 패했습니다.
전날 뭐 끝내기, 기적 같은 끝내기 승리로 11대 9 승리를 거뒀던 다저스가 어제는 6대 7로 패했습니다. 근데 어제 뭐 심판의 오심이 있었고 막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아서 오늘 이렇게 한번 져주는 것도 뭐 나쁘지 않아요. 네. 다저스 오늘 오후 12시 10분에 콜로라도 로키즈와 원정 이제 마지막 4연전을 치르게 됩니다. 다저스는 그리고 바로 금요일 날 내일 LA로 돌아와서 LA 에인절스와 LA 더비를 펼치게 됩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의 아들인 찰리 우즈가 미국 프로 골프 협회 USGA가 주관하는 US 주니어 아마추어 골프 대회 지역 예선을 1위로 통과했습니다. 찰리는 어제 플로리다주 코럴 스프링스의 이글 트레이스 골프 클럽에서 열린 US 주니어 아마추어 지역 예선 대회에서 1언더파 71타를 쳤습니다. 경기를 끝낸 75명 가운데 유일하게 언더파 점수를 기록한 찰리는 상위 4명에게 주는 올해 US 주니어 아마추어 본선 진출권을 획득한 것입니다. 올해 US 주니어 아마추어 대회는 7월 미시간주 블룸필드 힐스에서 열리게 됩니다. 한편 찰리의 아버지 타이거 우즈는 14살 때 처음으로 US 주니어 아마추어 본선에 올랐고 15세 때인 1991년에 처음 우승한 바 있습니다. 이제 NBA 시즌이 끝났고 재계약 소식이 속속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스턴은 일단 우승으로 이끌었던 4인방과 모두 재계약하겠다. 뭐 그런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이슨 테이텀이 역대 최고액을 갈아치울 것 같은데 제이슨 테이텀 역대 최고액 갈아치우는 계약 조건과 뭐 이런 이 내용들 르브론 제임스 계약하기 전에는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르브론 제임스는 항상 팀에게 저거보다 많이, 저거보다 높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르브론 제임스가 계약한 후에 제이슨 테이텀과 보스턴이 계약했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인디애나 페이서스가 동부 컨퍼런스 결승에 진출하는데 공헌했던 포워드 파스칼 시아캄과 4년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4년간 시아캄은 연봉 1억 8,950만 달러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일단 공식적으로 계약하고서 공식 석상에 팀과 시아캄 선수가 나타나는 것은 7월 6일 정도로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아캄의 계약 규모는 인디애나 구단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계약입니다. NBA 디트로이트 피스턴스가 몬티 윌리엄스 감독을 해임했습니다. 디트로이트는 2023-24 시즌 정규리그 14승 68패를 기록해서 리그 최하위에 머문 팀입니다. 이에 팬들의 관심은 윌리엄스 감독의 계약 내용에 쏠려 있습니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이 감독의 결별 사실을 전하면서 디트로이트는 윌리엄스 감독에게 줄 돈이 6,500만 달러 남았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20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